안녕하세요. 소이랩의 표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피 UI 나도 잘 할 거야 왕초와 함께하는 컴피 UI 이게 뭔가요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컴피 UI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컴피 UI는 어떻게 된 아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저희의 왕초, 영문명 킹초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앞으로 소이랩 왕초와 함께 완전 초보를 위한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왕초와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저희는 또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컴피 UI는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컴피 UI가 여기까지 발전하게 된 계기에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공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는 고성능 GPU를 통해서 저희가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겠는데요. 2022년 8월 22일 GitHub에 공개된 오토매틱 111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신 분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버전의 공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라고 소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다음해 2023년 1월 16일 GitHub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컴피 에이머스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제시했던 솔루션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지금처럼 그냥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공할 수 없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 개발자가 원하는 형태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해서 이 AI 모델을 사용해보면 어떨까? 라는 어떤 물음을 던진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미지가 컴피 UI의 최초 버전이 되겠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이걸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지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당시에 이 주류가 되어 있었던 이 A111 대비 굉장히 사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미지를 생성하기에는 뭐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 투 이미지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 컴피 UI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들을 일일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개발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A111의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추가적으로 개발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플랫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억지로 이곳에 끼워 넣는 형태로 익스텐션을 개발했어야 됐는데 이 컴피 UI의 경우에는 완전히 오픈된 생태계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제외한 여기에 추가적인 커스텀 노드를 개발해서 하나로 융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그들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컴피 UI 쪽에 더 많은 개발자들이 붙기 시작을 했고 현재 모태가 되는 0.2 버전의 컴피 UI가 공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0.3 버전과 큰 차이가 없는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컴피 UI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0.3 버전 그리고 데스크톱 버전이라고 불리는 컴피 UI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이 컴피 UI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컴피 UI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절대 아니고요. 오픈소스 노드 베이스 AI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오픈소스 오픈 AI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AI 플랫폼은 컴피 UI가 유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구조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강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시작의 흐름, 모델을 부르고 해당 부분을 다양한 커스텀 노드와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체계적인 구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매우 전문적인 워크
플로로도 개발을 해볼 수가 있다는 부분에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비디오라든가 이 사운드에 관련된 부분들도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오픈 생태계의 모델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융합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커스텀 노드들이 매일매일 서포트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만약 연구 기준에서 AI 모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코드부터 다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컴퓨UI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오픈 생태계의 AI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 컴퓨UI 위에서 커스텀 노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료로 사용했던 수많은 기능들이 이 커스텀 노드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생태계로 거듭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컴퓨UI는 강력한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한 스텝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강력한 확장이 로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베이스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API 생태계를 열게 되는데요. 그 결과 컴퓨UI는 이제 로컬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이 외에 있는 다양한 유료 서비스들을 이 안쪽에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UI는 로컬에서 상업적으로 저희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유료 이미지 생성 서비스에 뒤처지지 않는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API 서비스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구현하기 힘들었던 많은 부분들을 매우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상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매우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여기에 유료 서비스들이 아직 공개하지 못한 기능들을 미리 개발해서 이렇게 모션 드라이빙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컴퓨UI가 전 세계의 AI 서비스를 선도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 모든 AI 생태계 융합의 중심점에 서 있는 것도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컬 그리고 API에 관련된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컴퓨UI는 보는 것처럼 고성능의 GPU가 있어야 돼 라는 부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이 수식어는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에는 아예 노트북, 아주 옛날 노트북에 GPU가 거의 없다시피 한 노트북에서도 컴퓨UI가 가동된다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컴퓨UI가 되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의 컴퓨UI는 로컬 시스템과 클라우드 시스템 모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컴퓨UI가 데스크톱이 있어야지만 사용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고성능 GPU가 있어야지만 작동을 했었죠. 사실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이전에 클라우드 생태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오픈 형태의 모델을 사용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오히려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들이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들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생태계는 아무래도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BM,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수익화 모델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강력해지기 시작을 했고 어느덧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서비스들이 밑에 있는 이 GPU 한 개로 만들어내는 결과물보다 더 훨씬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걸 사람들은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의 자원, 한정적인 자원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건 속도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컴퓨UI는 로컬에 해당하는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위에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는 애초에 연결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이런 암울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 API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컴피 UI가 API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도록 발전하게 됨으로써 이런 유료 서비스들을 저희가 API 형태로 컴피 UI랑 연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이 API를 사용하는 컴피 UI 생태계에서는 GPU가 없어도 그냥 인터넷만 연결돼도 해당하는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로컬에 굉장히 좋은 GPU가 있다면 이런 형태로 퓨전의 방식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생태계로 발돋움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너무나 좋은 위치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예시안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제가 컴피 UI 데스크톱에서 실행한 결과물이 되겠는데요. 이 오픈 생태계에서 얼마 전에 공개가 된 플럭스 크레아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해당하는 이미지의 디테일이 굉장히 놀랍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 크기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클링 비디오 생성 API 노드를 여기다 연결을 해서 바로 비디오 저장 노드를 붙이게 되면 해당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지자마자 이런 형태로 영상으로 뽑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융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정말 단순한 시나리오 플로우에 불과할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컴피 UI를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신다면 이 이상의 상상하지 못했던 프로세스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실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크레딧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이 생성형 서비스 구독에 점점 얇아지는 내 지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이 해당하는 전략을 보시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전략이라고 소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생태계가 이렇게 구축될 거라는 거는 컴피 UI ORG 팀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구독은 모두 다 돈입니다. 게다가 이 관련된 구독들이 각각 서비스를 연간으로 결제를 해야지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이 수많은 서비스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각각 안에 있는 서비스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서비스를 모두 다 구독을 한다? 이 구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AI 월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는 거겠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기현상이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컴피 UI는 정말 옳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API 생태계를 로컬 생태계와 연결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전 혁신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세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구글 베오 3 비디오 생성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베오 3 영상 생성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 서비스에 가입해서 월 38만 원을 내시고 플로우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생성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팔 AI라든가 크레아라든가 그 외에 많은 서비스들에서 베오3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열려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당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충전을 해서 또 사용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비싸잖아요. 컴피 UI는 이 컴피 UI 자체에 있는 크레딧에 충전을 해서 여기에 있는 API 노드를 사용해서 필요한 만큼만 크레딧을 소진해서 비디오 영상을 생성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바로 사용해 볼 수가 있다는 점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이미지의 일부분만 수정하고 싶을 때 여기에 마스킹을 해서 이걸 검은색 구두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검은색 구두가 정말 아름답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놀라운 솔루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피 UI는 기본적인 이 워크
플로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API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색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노드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컨텐츠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로컬과 API를 엮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이 전략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API의 경우에 특히 크레딧에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맨날 구독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됐던 이런 불편함들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충전해서, 게다가 월말이 됐을 때 이 부분들이 리셋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전을 통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전략,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컴퓨I 데스크톱과 포터블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스크톱과 포터블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맥에 설치하실 분은 여기에서, 윈도우즈에서 설치하실 분은 여기에서 각각 데스크톱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포터블 버전을 받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데스크톱과 포터블은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할 때 데스크톱은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 포터블은 깃허브에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버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딱 잘라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두 개의 버전의 차이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스크톱은 쉬운 사용,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고요. 포터블의 경우에는 전문 사용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생태계 구축을 수동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포터블이 먼저, 그리고 데스크톱이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건 안정성의 차이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포터블을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화가 몇 주가 진행되고 나면 바로 데스크톱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쉬운 사용을 하기 위해서 데스크톱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능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모든 것들, 이 컴퓨I를 한 줄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한대의 프로세스 융합이라고 소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컴퓨I의 진짜 모습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컴퓨I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살짝 보여드린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이거를 내가 이 사업에 이렇게 연결해 봐야겠는데, 이건 내가 이 결과물을 만드는데, 이건 내가 만드는 서비스에 이렇게 연결해 봐야겠는데 라는 무한한 통찰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컴퓨I는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될 AI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2세대 모델들을 앞으로 좀 더 잘 사용하고 응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해당 컨텐츠가 정말 재미있으셨다면 댓글 응원도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